자,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라는 6항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6항에서는 그 우리가 리스크를 식별하고 또는 기회를 식별해서 리스크는 최대한 통제하고 기회는 최대한 그렇죠. 더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되는데요. 자, 이해관계자들과 일할 때 우리는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는 부패를 저질렀을 때 그죠? 리스크라는 게 발생하고요. 또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어떨 때는 이런 그 장점들이 또 이런 그 기회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민형사상 처벌, 그다음에 어떤 이런 윤리적인 리스크가 발생해서 평판이 저하돼 가지고 평판이 저하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바이컷 보이콧 들어가요. 국민들이 더 이상 이 기관에서 제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자. 그죠? 반대로 또 모든 게 다 리스크냐 그건 아니에요. 기회 요소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패 요구에 대한 감소나 신뢰 형성,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기회적인 요소가 있다. 이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수합 분석이나 페스텔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회와 우리의 위기들, 위협적인 요소들, 리스크들을 식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외부 이슈를 우리가 사항에서 조직 상황에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이런 경제적인 상황,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기업, 어느 기관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느 기업은 그런 것들이 또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관별로 조직 상황에 대한 내부 외부 이슈 파악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들을 리스크와 기회로 분석해보고 어떻게 그러면은 기회를 살리고 리스크는 해지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 상황을 우리가 요구 사항에서 반영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목표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리스크 평가표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할 건데요. ISO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에서 목표를 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CMS, ABMS, 즉 규범 준수, 부패 방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왜 설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1년 주기에 우리 ISO는 PDCA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 실행했으면 성과 평가하고 성과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PDCA 사이클인데 그 시스템들을 1년 주기로 완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인증받으면 내년에 인증 안 받냐 게 아니에요. 내년에도 인증심사 받고 내후년에도 인증심사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최초라고 하는 인증심사를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4후 1차 심사, 4후 2차 심사 그렇죠. 갱신 심사 이렇게 451, 452 갱신 이렇게 3년 주기로 계속 환류한다. 1년 주기로 환류하고 3년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범 준수나 부패 방지를 잘하는 목표들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그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방침과 전략과 목표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 평가돼야 되고 자주 소통돼야 돼. 누구랑? 우리 부서원들과 또 전체 전사 임직원들과 또 우리가 목표를 정했더니 그 목표가 좀 부족했는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죠? 그다음에 이 목표는 누군가에 의해서 모니터링 돼야 되는 거죠. 평가되어 줘야 되고 촉진되어 줘야 돼요. 그리고 책임자가 지정돼야 되고 그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할 거냐? 그 목표를 이뤘으면 어떤 결과물들이 제시가 돼서 내외부에서 심사를 받을 때 활용될 거냐? 자,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리스크 평가표에는 그래서 제가 목표 설정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했느냐, 그래서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각각의 문서화된 정보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리스크 평가표에서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부서별 목표를 설정할 때 예를 들면 인사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그 책임자는 인사팀장님이시겠죠. 필요한 자원, 이 목표를 이루는데 나 혼자 할 수 없다. 누구랑 해야 되냐? 법무팀에서 좀 모니터링도 해주고 평가도 해주고 그다음에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도 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이 관여되기도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할 거냐? 올해 9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적어도 올해나 내년에 심사받을 때 적어도 직전 연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인증심사원이 검증하게 됩니다. 또는 내부 심사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2022년도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렇게 달성하겠노라라고 해서 약속을 했어요. 결과의 평가 방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2년도 목표 달성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증빙 자료를 주간 부서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달성 여부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받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또는 인증 심사원을 통해서 검증이 되게 됩니다. KMR